이번 시간에는 4-3단원 날씨와 일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 온대 저기압을 배웠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지게 되겠죠. 하강 기류에서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지니까 주변으로 불어나가겠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기압으로 가면요.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상승 기류가 존재하니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상층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상승할 때 수증기가 있으면 구름이 형성이 되죠. 단열 팽창 구름. 그래서 흐린 날씨가 나타나게 되고요. 주변보다 공기가 적으니 주변에서 공기가 불어 들어오겠죠. 지구가 자전하니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온대 저기압으로 가서요. 자,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온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 되겠죠.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게 되겠고요. 남동 쪽에는 온난 전선이 분포하고요. 남서쪽에는 한랭 전선이 발달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고요. 남동쪽에 온난전선이 있고 남서쪽에 한랭전선이 있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옆에 있는 1번, 2번, 3번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1번 온난 전선이 접근할 때는 자, 온난 전선에서는 충은형 구름이 생기겠고요. 그러면 넓은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비, 즉 이슬비가 내리게 되겠고요.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 기온이 낮겠고요. 저기압인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서 바람의 방향은 남동풍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구름이 거의 없겠고요. 그래서 날씨는 맑겠고요. 따뜻한 공기이니 기온은 높아지고요. 바람은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자, 3번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요. 저군형 구름, 좁은 지역 짧은 시간 동안 즉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겠고요. 차가운 공기니 기온이 낮아지게 되겠고요. 바람은 북서풍이 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단원의 마지막 내용 날씨와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 지역의 동일 시간에 대기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 지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요. 도자라고 하는 건 자, 지도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지도냐 하면 날씨, 즉 기상에 대한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이나 기압, 풍향, 풍소, 고기압이나 저기압, 등압선, 전선 등을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기도와 함께 위성 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는 일기도가 있겠고요. 오른쪽에는 위성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일기도를 보시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표시가 되어 있겠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현해 볼게요. 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전선이 있네요. 남동쪽에는 온난전선이 있고 남서쪽에는 한랭전선이 있네요.
온대저기압을 나타내 준 거겠죠. 자, 그리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등고선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 기압이 등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해서 등압선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등고선을 보면 지형을 알 수 있듯이 등압선을 보면 일기도에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요.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압 배치와 날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철의 날씨를 먼저 보도록 한다면요.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약간 북서쪽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반대쪽인 동쪽에는 저기압이 있다라고 해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이쯤에 있게 되겠죠. 시베리아 기단. 자, 시베리아 기단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고기압. 그러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바람인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한번 그려보면요. 북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북서 그리고 계절풍이 강하게 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을 보시면요. 여름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색깔을 다르게 해서요. 이쯤에 있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죠. 바다에 있으니 습하고요. 위도가 낮으니 고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남고 그리고 반대쪽인 북쪽에는 저기압이 존재한다라고 해서요. 여름철의 기압 배치를 남고 북저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불어온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이렇게 불어오겠죠? 그러면 바람은 너 어디에서 왔는지인데 남쪽과 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 남동풍이 분다, 남동 계절풍이 분다 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지나가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대저기압 할 때 간단히 설명해 줬는데요.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라고 해서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봄, 가을의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 배치. 자, 봄, 가을에는요, 이동성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면서 날씨 변화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고기압일 때는 고기압은 하강 기류죠. 하강 기류이니까 구름이 생기지 않아서 날씨가 맑고요. 하지만 저기압이 지나갈 때는 저기압은 뭐죠? 윗상자 올라갈 승자 상승 기류. 상승할 땐 뭐가 생긴다고요? 구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단열 팽창. 자,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이 지나가면 날씨가 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는데요. 교과서 85쪽에 있는 해보기가 되겠고요. 일기도를 통해 날씨를 해석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계절별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특징적인 것도 한번 먼저 보도록 하면요. 자, 여름철을 보시면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북태평양 기단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고기압이 남쪽 부분에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반대쪽에는요 저기압이 있겠죠. 남고 북저형이 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 테니 어디에서 바람이 오죠? 남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부니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겨울 가보도록 할게요. 겨울철을 보신다면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 쪽에 저기압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북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고 동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글씨가 좀 예쁘게 잘 안 써지네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 테니 대한민국에서는 북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오게 되겠죠. 북서 계절풍, 북서풍이 분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이 등압선의 간격을 보면 매우 사이가 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에 있는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위에 있는 등압선은 좀 사이의 간격이 넓잖아요. 물도 넓은 곳을 지나가다가 옆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물도 넓은 곳을 지나가다가 좁은 곳을 지나게 되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걸 알 수 있듯이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라는 얘기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하면 서고 동저형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요. 북서풍이 분다. 자, 그리고 등압선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봄과 가을에 일기도가 있는데요. 봄, 가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매우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인해 날씨 변화가 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고기압에서는 어떻다고요? 하강 기류가 있으니까 날씨가 맑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요. 날씨가 어떻다고요? 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일기도가 나오고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일기도가 주어지면 고기압의 위치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이 북태평양 쪽에 있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여름철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기압이 시베리아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이겠구나. 그리고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니 바람이 강하게 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 단원을 공부했는데요. 마지막 단원을 통해서 이 단원이 끝나게 되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는 문제풀이는 꼭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린 것이라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다시 풀어보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